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저나트륨 혈증의 17가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 병은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냐면은, 혈액 속에 소금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거운 거죠. 우리 몸의 혈액이. 원래 이제 어느 정도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싱거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해요. 뭐냐면, 이제 물이 있고, 이제 소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소금이 줄어들거나,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물이 원래 있어야 될 양보다 늘어나거나, 소금기가 원래 있어야 될 양보다 줄어들면, 그게 이제 이 저나트륨 혈증. 영어로는 이제 하이포나트레미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몸은 항상 균형 잡힌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균형 중에서도 뭐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죠. 일단 뭐 체온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뭐 혈압 이런 거 다 우리 몸에 대부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추가돼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듐 농도, 이 나트륨의 혈액 중의 농도도 굉장히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들쭉날쭉 이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물 마신다고 해서 이게 확 내려가고 이런 일은, 소금을 좀 덜 먹는다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뭐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쉽게 이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딱 기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물을 막 엄청 마셨어요. 많이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생각하면 소금기보다 물이 훨씬 많아지니까 저나트륨 혈증이 생겨야 될 것 같죠. 근데 안 생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이제 갈증이라고 하죠. 물을 좀 마시고 싶은 욕구, 그런 건 이제 얘가 좀 올라갔을 때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이 많아지면 이제 갈증이 막 억제되는 거예요. 물을 안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단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게 사실 중요한데, ADH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호르몬. 이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이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물을 몸에서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만약에 부족하면 얘가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물을 버리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오히려 물을 버리게 합니다. 막 몸에서 물을 버려. 그러니까 물을 먹는데 물을 막 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농도에 큰 차이가 없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세 번째는 콩팥도 작용을 하는데, 콩팥에서는 이제 물을 내보내고, 만약에 소금기가 나가려고 한다. 소금 너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해. 물은 나가, 소금은 나가지 마.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일정 수준의 그 소금기 농도가 맞춰지겠죠. 이러한 기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리 몸에 이 소금기 농도가 낮아지는 일은 사실 잘 발생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발생하느냐? 근데 이제 발생하니까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기전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러한 기전을 무시할 정도로 극단적인 그런 상황인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물을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물을 엄청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경우는요, 사실 정상적인 경우는 별로 없고, 뭔가 마음의 병이 있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있어서 물을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물을 막 4리터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삼다수 큰 걸로 2개 넘잖아요. 그걸 갑자기 마신다는 게 사실 보통 어렵죠. 그런 경우는 이게 뭐 당할 재간이 없어요. 이런 기전이 그냥 압도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이 이 기전이 작동한 속도가 있고 이런 건데, 갑자기 많이 마시면 어쩔 수 없이 저나트륨 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4리터 막 마시면은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극단적인 거, 또 어떤 게 있냐면 극단적인 저형식.
극단적으로 소금을 안 먹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이것도 정상적으로 막 생활을 하는데 염분을 줄이겠어. 이런 경우 사실 거의 없고요. 밥을 아예 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냥 소금기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음식에도 소금기 조금씩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염식을 해서 이 저나트륨 혈증에 빠진다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알코올 중독.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문제가 이 알코올을 마셔서 생기는, 너무 이제 이것만 마셔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게 뭐냐면 이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양 섭취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양 섭취가 안 돼서 영양 실조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거에 더해서 이 나트륨, 소금기도 안 먹어버려요. 네,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만 마시면 이게 가능한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 콩팥에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콩팥에서 물을 내보내고 소금 나가지마, 이런 기전이 있었는데, 이런 기전도 조금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저나트륨 혈증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저는 사실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그 나머지 경우들이 제일 이제 좀 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우들, 지금 사실 여기서부터 이거 좀 하다가 이거 싹 지우고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죠. 이제 세 번째는 콩팥 기능이 떨어진 거죠. 콩팥 기능 저하. 네, 여러분들 그 당뇨병이 오래돼서 생기는 문제들 중에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당뇨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다 연결이 돼요, 이렇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콩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내보내고 소금 나가지 마,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죠. 근데 이게 좀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야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이제 GFR이라고 하는데, 콩팥 기능을 표시하고, 보통은 이제 90, 100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게 15 미만인 경우, 이거는 결국은 이제 투석 준비해야 되는, 또는 투석을 하고 있거나 이런 단계에서는 콩팥이 거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에요. 이뇨제. 네, 이뇨제 중에서도 이제 사이아자이드라고 하는 이뇨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혈압약에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약 성분 중에 이제 이 이뇨제도 혈압약으로 둔갑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이 있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효과적인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드시는 경우에는 이 작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물이 흡수가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물이 이제 흡수가 되는데, 이 이뇨제를 먹게 되면 그 물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은 어떤 그 소금기가 이제 쭉쭉 같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기전인데, 이 소금이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게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운데, ADH라는 호르몬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ADH라는 호르몬, 이게 뭐 하는 호르몬이냐고 했냐면, 물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호르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몸에 물이 필요한데 그걸 막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호르몬이에요. 얘는 원래 하는 일이. 근데 얘의 작용이 떨어지면 물을 막 버리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작용이 너무 과잉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물을 너무 안 버리는 거예요. 물을 너무 안 버리게 되면 소금보다 물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저나트륨 혈증에 빠집니다. 이게 사실 제일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나트륨 혈증, 제가 여러 가지 영상들을 봤는데 사실 임상적으로 이제 사실 그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별로 다른 영상들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거고, 기초적인 부분들은 좀 제 영상 말고도 다른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 그냥 임상적으로 좀 흔한 상황들,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많아요. 이 호르몬의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호르몬. 이 호르몬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몸에서 물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원래는 드려야 되는데 그걸 다 드리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주제로 이것만 따로 떼가지고 몸이 물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상황, 뭐 이런 주제로 한번 모아서 또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상황이, 그냥 뭐 생각해보면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겠죠. 어떤 상황이냐면 출혈, 피가 나거나 뭐 이런 경우, 몸에 피가 나면은 몸에 물이 없잖아요. 빨리 물을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증가를 하고요. 또는 구토, 계속 토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화상을 입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화상을 입으면 다른 거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 우리가 피부라는 곳이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수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물이 이 피부라는 보호 장벽이 없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증발해가지고. 근데 그걸 피부가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근데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이 피부가 그런 기능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탈수가 됩니다. 그러면 물을 버리면 안 되겠죠. 요 호르몬이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이런 상황들. 이거 갖다가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그 동맥의 혈액량이 감소한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맥의 혈액량 자체가 감소한 경우. 그래서 이런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죠. 근데 이 직접적인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양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마치 양이 감소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심장병, 심부전, 그리고 간경화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마치 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좀 이렇게 몸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자꾸 붓고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간경화도 마찬가지고요. 간경화 약간 다른 기전이긴 한데 어쨌든 심부전이나 간경화도 이 동맥 혈액량의 감소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ADH, 이 저나트륨 혈증을 다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뇌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뭐 뇌출혈이 생기거나 뇌에 뭔가 감염이 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뭔가 이 컨트롤이 잘 안 되면서 얘가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암인 경우, 악성 종양에 이 종양 자체에서 얘를 막 내뿜는 종양이 있어요. 주로 이제 그 폐암 중에서 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 그 타입의 폐암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게 가끔 생기고요. 그다음에 약제입니다. 약제 중에서도 얘를 올릴 수 있는 약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수술, 이거 수술이라고 하는 어떤 그 행위 그 자체가 또 이 ADH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전은 좀 명확하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프잖아요. 몸에 통증이 가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그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보상 기전으로서 얘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기전이 있어요. 그래서 통증 신호로 인해서 ADH가 분비될 수가 있다. 또 이게 좀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상황들도 많이 연결이 됩니다. 폐렴 같은 상황, 폐렴이 뭐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든 균 때문에 생기든 결핵이든 별 상관이 없어요. 폐가 뭔가 손상을 당하면 ADH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 호르몬의 부족, 갑상선 호르몬이 됐건 뇌하수체 그 호르몬이 됐건 또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어쨌든 이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또 뭔가 몸이 이거는 좀 뭔가 위급한데 이러면서 ADH를 올리는 그런 기전이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여러 가지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이 ADH가 올라간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SIADH 중에서도 이디오패스 이런 말을 붙입니다. 이디오패스.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는데 ADH가 부적절하게 이게 올라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우로는 이 우리 몸에 이 물하고 제가 이 소금하고의 균형이 딱 맞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균형을 맞추는 어떤
그 균형 감지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도를 감지한 농도 감지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감지 장치의 세팅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세팅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40 정도로 딱 맞춰놨어요. 우리가 140 정도로 맞춰놓으면은 물이 올라가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140 맞추고, 또 소금이 너무 많으면 물을 많이 당겨가지고 140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세팅 자체가 뭐 130 이렇게 이제 떨어진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언제냐면, 이게 되게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다양한 만성질환 이렇게 나옵니다. 다양한 만성질환 이렇게 있으면 이제 사람 좀 이거는 환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만성질환이라는 게 그냥 거의 뭐 모든 병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들을 다 이런 식으로 그냥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만성질환에서 이런 경도에 별로 심하지는 않은 안정적인 저나트륨 혈증이 관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으면은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물을 그냥 너무 많이 먹게 된다. 그러면 이 저나트륨 혈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냐면, 운동 관련된 그 저나트륨 혈증도 있어요. 운동 중에서 이제 마라톤 같이 좀 오랫동안 달리는 운동 있죠. 장기간에 걸친 운동을 하는 경우. 예, 이것도 이제 사실은 기전은 어떻게 고통으로 고통. 예, 그래서 마라톤을 하다 보면 뭔가 고통이 느껴지죠? 고통스럽잖아요. 이 고통으로 인해서,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수술할 때. 그거랑 비슷하게 마라톤 할 때도 계속 고통을 느끼다 보니까 뭔가 ADH가 계속 분비가 되고, 근데 이제 마라톤 하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물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먹잖아요. 물은 계속 마시는데 ADH가 올라가 있으니까 물을 버리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면서 꽤 심한 이 저나트륨 혈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언제 나타나냐면, 딱 레이스를 끝냈을 때, 레이스를 마치고 나서, 근데 레이스를 딱 마치면은 장이 막 계속 움직이니까 장에서 물이 잘 흡수가 안 되다가 레이스를 딱 마치고 섰을 때 이제 물이 갑자기 흡수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나트륨이 적은데 물이 갑자기 흡수되면서 더 저나트륨 혈증이 심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쿨다운을 해야 된다. 마라톤을 하고 나서는. 이게 지금 17가지가 아마 될 거예요. 될 건데, 제가 뭐 번호를 매기다가 말아가지고, 좀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오늘은 이 저나트륨 혈증의 원인 중에서 개요 부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기회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ADH가 올라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